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워야 할 중년. 바로 그때 당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치명적인 끌림이 찾아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나는 이 사람에게만 흔들리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경고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랑이 아니라 전생에서 가져온 빚이 당신의 복을 청산하러 온 것입니다. 오늘 25년 평화가 무너진 박성철 부장의 절망적인 이야기를 통해 업보의 끈을 단호하게 끊고 평생의 복을 지키는 그 지혜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인생은 평안해야 합니다. 특히 중년의 평화는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위에서 피어나죠. 55세의 박성철 부장에게도 그런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했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맡은 일에 빈틈이 없었죠. 20년 근속한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으니 스스로를 완벽한 가장이라 여겼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성철의 승진을 축하하는 가족 파티가 경기도 외곽의 아파트에서 열렸습니다. 거실에는 축 승진 문구가 걸려 있었고 따뜻한 조명이 성철의 단란한 가정을 비추고 있었죠. 아내 김민정 씨는 성철의 삶을 뒤에서 굳건히 지켜주었습니다. 민정 씨는 직접 미역국을 끓이고 갈비를 재워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민정 씨는 성철에게 말했죠. 우리 집 기둥이에요. 저 사람이 없었으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겁니다. 민정 씨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성철은 그저 엷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만족했습니다. 성공적인 직장 생활, 훌륭하게 자라준 아들딸.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으니까요. 하지만 완벽한 접시 위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여백이 있는 법입니다. 성철은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 앞에서 오히려 무덤덤했습니다. 25년 동안 익숙해진 일상이었으니까요. 그 익숙함은 때로 권태라는 이름으로 찾아왔죠. 민정 씨의 고생했어요라는 말보다 회사의 성과와 숫자가 성철의 심장을 더 뛰게 했습니다. 성철은 아내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의 감정은 고요한 호수처럼 출렁임이 없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삶이 평온하고 안정되면 그동안 숨어있던 업의 흔적이 수면 위로 떠오를 준비를 합니다. 성철은 스스로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나 견고하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견고한 틈을 타 균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균열은 아주 사소한 업무 미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성철은 새로운 거래처 디자인 회사 실장인 정유진 씨와 만났습니다. 유진 씨는 특유의 열정과 자유로움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깐깐하고 보수적인 성철과는 정반대였죠. 성철은 업무에 대한 브리핑을 듣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저렇게 감정에 솔직한 사람은 피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는 성철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부장님은 성공하셨지만 눈빛은 왜인지 불안해 보여요. 외로운 사람 같아요. 성철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지만 단 한 번도 업무 외적인 내면을 저렇게 단번에 꿰뚫어 본 사람은 없었죠. 그녀의 눈빛에는 강렬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석이 아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끌림이었습니다. 성철은 불편함을 넘어선 낯선 설렘을 느꼈습니다. 머리로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철은 승진 축하 파티를 마무리하고 홀로 서재에 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하루 종일 유진 씨의 강렬한 눈빛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유진. 업무와 관련된 내용일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메시지는 뜻밖이었습니다. 부장님, 오늘 미팅이 끝난 후에도 계속 부장님 생각이 났어요. 왜인지 오래전부터 알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성철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업무 외적인, 사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당장 답장을 지우고 휴대폰을 꺼야 했습니다. 배우자, 민정 씨가 언제 방문을 열고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5년간 굳게 닫혀있던 감정의 문이 갑자기 폭발한 것처럼 느껴졌죠.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이상하게도 이 관계를 끊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란과 불안이 성철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통제 불가능한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성철은 서둘러 유진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업무 외적인 연락은 자제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 답장은 유진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외치는 경고와 같았습니다. 그는 이미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안정된 신도시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성철의 내면은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나는 왜 이 사람에게만 흔들리는 걸까? 이것은 단순한 호감이나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업의 끈이 자신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었죠. 성철은 몰랐습니다. 이 강렬한 끌림이 새로운 사랑이 아니라 전생에서 미처 청산하지 못한 빚의 흔적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빚은 현생의 복을 모두 소진시켜서라도 청산할 것을 요구하며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성철은 유진에게 다시 연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 인연이 어디로 흘러갈지 성철은 두려움과 함께 낯선 운명에 대한 호기심을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성철 부장은 업무 외적인 연락은 자제하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키지 못할 약속이었죠. 일단 균열이 시작되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성철은 결국 유진 씨의 다음 메시지에 답장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위험한 인연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를 핑계로 만났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논의해야 한다. 급한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는 이유를 댔죠. 하지만 대화는 곧 업무를 벗어났습니다. 유진 씨는 성철의 마음에 숨겨진 공허함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성철에게서 보지 못했던 열정과 즉흥적인 면모를 끊임없이 끌어냈죠. 유진 씨는 성철에게 확신을 심어주려 했습니다. 부장님, 이 끌림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전생부터 완성하지 못한 사랑이라서 이렇게 강한 거라 생각해요. 그녀는 폭발적인 감정으로 이 관계가 운명적 사랑임을 주장했습니다. 성철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유진 씨 앞에서는 모든 이성적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머리로는 배우자와 가정을 떠올렸지만 감정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업의 힘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업이 강할수록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끌림이 강렬할수록 성철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유진과 함께 있을 때조차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이 자리했습니다. 그것은 이 관계가 사랑이 아니라 빚이라는 것을 성철의 영혼이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거짓말이 늘어났습니다. 잦은 야근, 주말 출장의 핑계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성철은 유진과 뜨거운 시간을 보낸 후에도 집에 돌아오면 항상 불안했습니다. 마치 몸에 낙인이 찍힌 것처럼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사랑이라고 해도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법문에서 나온 그 말씀이 정확히 성철의 상황이었습니다. 즐거움 뒤에는 항상 두려움과 괴로움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헤어지려 했지만 유진은 더욱 강하게 매달렸습니다. 끊으려 하면 더욱 강한 집착이 생겼습니다. 만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느낌이었죠. 이것이 바로 빚진 인연의 특징이었습니다. 시작은 뜨겁지만 과정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성철의 미묘한 변화는 아내 민정 씨의 예민한 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민정 씨는 배우자에게 헌신적이었지만 동시에 가족의 평화를 지키려는 강한 본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철의 늦은 귀가, 주말에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모습, 식탁에서의 짧아진 대화. 민정 씨는 이 모든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업의 기운이 가정에 전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정 씨는 처음에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소홀했나? 내가 매력이 없으나? 헌신적인 희생은 곧 불안과 의심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녀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났습니다. 성철에게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눈빛과 말투는 이미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민정 씨가 만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성철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민정 씨는 묻죠. 요즘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성철은 짧게 괜찮다고 말하고는 황급히 휴대폰을 쳐다보았습니다. 침묵과 거리감은 깊은 한흔이 되어 민정 씨의 마음속에 쌓여갔습니다. 성철은 죄책감과 끊어지지 않는 끌림 속에서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이대로는 가정도 자신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단순한 감정 문제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결국 성철은 휴가를 내고 심신을 정리한다는 핑계로 인근의 작은 사찰을 찾아갔습니다. 겉으로는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내면의 고통을 해소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사찰에서 성철은 우연히 법문을 듣게 됩니다. 스님은 인연의 법칙에 대해 명확히 설파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생에서 미처 끝내지 못한 인연이 이번 생에서 다시 당신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성철은 머리를 강하게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진과의 끌림이 운명적 사랑이 아니라 전생의 업일 수 있다는 가능성. 그의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스님은 법문을 이어갔습니다. 불륜으로 얽힌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전생의 빚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이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당신의 앞으로의 복과 삶의 평안을 결정합니다. 성철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영혼의 빚을 청산하라는 경고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끌림이 강할수록 그것은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었습니다. 성철은 휴대폰에 저장된 유진의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렬한 끌림 뒤에 숨겨진 고통과 불안의 정체를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이 관계는 자신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업을 청산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뿐이죠. 하지만 당장 이 끈을 끊을 수 있을까요? 전생업의 힘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성철은 이제 진정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는 이 업보의 굴레를 현생에서 끊어낼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성철은 사찰에서 돌아왔지만 마음은 더욱 괴로웠습니다. 유진과의 끌림이 전생의 빚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이 관계가 더 이상 아름다운 운명이 아니라 무서운 업보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그 업보의 끈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업은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파괴적인 형태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철이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유진 씨는 더욱 감정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당신은 이 관계가 틀렸다고 하지만 나는 우리가 전생에 미완성된 사랑을 현생에서 완성해야 한다고 믿어요. 유진은 성철의 불안과 죄책감을 이용하며 끊임없이 그를 압박했습니다. 마치 성철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죠. 이 관계가 사랑이 아닌 소모였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철이 관리하던 중소기업의 사업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철의 실수로 인한 것은 아니었지만 회사 경영이 급격히 어려워지며 부장인 성철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모든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업의 시험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결국 피할 수 없었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잦은 야근과 휴대폰에 대한 집착, 그리고 성철에게서 풍기는 낯선 냄새. 민정 씨는 그 모든 조각을 맞춰 나갔습니다. 헌신적인 아내 민정 씨는 마지막 순간에는 가정을 지키려는 강한 전사로 변했습니다. 민정 씨는 성철의 휴대폰에서 유진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았던 것 같은 느낌, 이성이 마비되는 끌림이라는 문구들이 민정 씨의 눈에 들어왔죠. 25년 동안 쌓아올린 신뢰가 순식간에 파괴되는 절망감이었습니다. 밤늦게 귀가한 성철에게 민정 씨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거실에는 찢어지는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죠. 민정 씨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평생을 함께한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과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왜 하필 당신이에요?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부족했나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욕심 때문인가요?
아니면 나에게 소홀했던 벌인가요? 민정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한은 성철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성철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동시에 자신이 이룬 완벽한 중년의 평화가 스스로의 손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가정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민정 씨는 이혼을 요구했고 성철은 무너져 내리는 가정을 보며 극한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잃을 것이 많았기에 고통이 더욱 컸습니다. 배우자, 자녀, 쌓아온 사회적 평판까지 한순간의 선택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유진 씨는 성철을 더욱 압박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도망가요. 부장님도 그 평안하지 않은 집에서 벗어나야 해요.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운명이에요. 유진은 성철의 죄책감을 운명이라는 포장지로 덮으려 했습니다. 성철은 이제 절망적인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유진과의 끌림을 따라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홀로 남을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해도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철에게 주어진 가장 위험한 업의 시험이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경고가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성철은 사찰에서 들었던 법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업으로 얽힌 인연은 당신에게 사랑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전생의 업을 청산하라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제야 성철은 깨달았습니다. 유진과의 끌림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으라는 경고였음을. 이 관계를 붙잡고 있으면 자신의 현생의 복까지 모두 소진되어 다음 생까지 더 큰 업을 가져가게 될 것임을. 성철은 절망 속에서 마지막 용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이 인연을 계속 붙잡고 더 큰 업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단호하게 끊고 전생의 빚을 청산할 것인가? 그는 더 이상 이 고통의 굴레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이 업보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고 싶었습니다. 성철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고통을 현생에서 끊어내기로 말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은 가장 안정되어 있을 때 찾아옵니다. 박성철 부장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겪는 모든 고통이 업보의 청산을 위한 시험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시험은 성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성철이 유진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그 업보의 끈은 더욱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유진 씨는 성철의 절망적인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부장님, 이러지 마세요. 이 고통은 우리가 전생에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에 생기는 장애물이에요. 우리 이대로 헤어지면 다음 생에도 또 이 고통을 반복할 거예요. 유진은 마치 숙명을 이야기하듯 성철을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이 끌림이 운명적 사랑이라고 믿었고 성철의 죄책감을 용기 없는 회피로 몰아갔습니다. 성철은 유진에게서 벗어나려 발버둥 칠수록 이것이 전생의 빚을 갚는 과정이라는 법문이 귀를 때렸습니다. 빚진 인연의 특징처럼 이 관계는 끊으려 하면 할수록 더 강한 집착으로 그를 수렁에 빠뜨렸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고통은 더욱 뼈아팠습니다. 민정 씨는 마침내 남편의 외도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25년 동안 헌신하며 쌓아올린 가정이 순식간에 파괴되는 절망감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그녀는 성철이 아닌 자신의 삶이 배신당했다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찢어지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민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성철을 몰아붙였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해준 말들, 우리 미래에 대한 약속들, 전부 거짓말이었나요? 민정 씨의 눈빛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에요?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부족했던 건가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욕심 때문인가요? 아니면 나에게 소홀했던 벌인가요? 성철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민정 씨의 말 속에는 한과 자기 성찰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성철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가 얼마나 거대한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배우자를 속였다는 죄책감, 가족을 배신했다는 절망감에 숨조차 쉴 수 없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철이 관리하던 회사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회사는 자금난에 시달렸고 성철은 부장으로서 막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경제적 기반, 명예, 모든 것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업의 인연이 현생의 복을 갉아먹는다는 메시지가 현실로 닥친 것입니다. 성철은 자녀들의 얼굴을 보며 더욱 절망했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딸이 부모의 파국을 지켜보며 받을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잃을 것이 너무 많은 중년이었습니다. 안정된 가정을 잃을 위기, 쌓아온 명예를 잃을 위기,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존엄을 잃을 위기. 유진 씨는 성철의 극한 상황을 틈타 마지막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도망가요. 부장님은 이 평안하지 않은 집에서 벗어나야 해요. 우리 둘이 함께하면 이 고통도 끝날 거예요. 유진은 이 모든 파국을 둘만의 운명을 위한 희생으로 포장했습니다. 성철은 절망적인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운명적 사랑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가정 해체라는 현실적 고통을 감수하고 홀로 남을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해도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파국 직전에 멈춰 섰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단순히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전생의 빚을 청산하고 집착을 놓으라는 마지막 기회라는 법문의 메시지가 희미하게 남아 그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경고를 현실로 마주한 성철. 그는 이제 이 업보의 굴레를 현생에서 끊어내기 위한 단호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극한의 절망 속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박성철 부장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 유진과의 운명적 사랑이 아니라 집착과 미완성된 전생의 빚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인연을 붙잡고 있으면 자신의 삶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죠. 성철은 결심했습니다. 이 관계를 끊는 것은 배우자를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이 업보의 굴레에서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요. 그는 더 이상 죄책감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애매하게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모두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법문에서 제시된 감정보다 삶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가르침이 성철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한순간의 끌림이 아닌 25년간 쌓아온 가정과 평생의 평안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성철은 유진 씨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분위기는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였죠. 유진 씨는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끌렸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건 당신도 나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성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는 죄책감이 아닌 담담한 단호함으로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유진 씨,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둘의 전생 빚이 현생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다음 생에서도 이 고통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빚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고 싶지 않습니다. 유진 씨는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리는 거잖아요. 당신의 이기심 때문에 그녀는 성철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감정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철은 상대의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단절의 핵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철은 유진의 고통을 안타까워했지만 자비롭지만 단호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이 고통은 당신이 겪어야 할 빚입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별만이 우리가 서로의 업을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디 이 고통을 성숙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 마지막 대화를 끝으로 성철은 곧바로 실용적인 솔루션을 실행했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유진과 연결된 모든 메시지와 메일을 삭제했습니다. 거래처 관계도 깔끔하게 정리하며 유진과 만날 수 있는 모든 장소를 철저히 피했습니다. 조금의 여지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단절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단절 후 성철에게는 극한의 외로움과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강렬했던 감정의 끈이 끊어지자 마치 팔다리가 떨어진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과정임을 알았습니다. 성철은 비로소 아내 민정 씨에게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고 자신이 겪었던 내면의 공허함과 업보의 끌림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민정 씨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배신감에 몸부림쳤지만 동시에 남편의 단호한 의지와 깊은 고통을 보았습니다. 민정 씨는 하루아침에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진 엄마이자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잘못된 인연을 끊고 돌아섰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스스로의 업보를 짊어지려는 처절한 노력을 보며 그녀는 용서를 결심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성철은 민정 씨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했습니다. 말로만 용서를 구하지 않고 행동으로 자신이 진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참회와 단호한 의지 앞에서 민정 씨의 마음도 차츰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도를 덮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에게 소홀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가정의 평안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맺는 관계 회복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업의 끈을 끊어낸 성철은 이제 진정한 자유와 영혼의 성숙이라는 감동 포인트를 향해 나아갑니다. 2년을 끊어낸 후 박성철 부장에게는 곧바로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강렬했던 끌림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이 남았죠. 그는 유진 씨가 그리웠고 다시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금단 현상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철은 이제 그 감정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상실이 아니라 집착의 잔재라는 것을요. 그는 사찰에서 배웠던 명상법을 떠올리며 그 충동을 휩쓸리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것은 잠시뿐이다. 모든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반드시 내려간다. 그는 유진 씨를 완전히 놓아주는 것이 바로 자신을 업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일임을 믿었습니다. 성철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호함을 유지하며 일상에 복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도 다시 손에 잡히기 시작했고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불안과 죄책감이 사라지자 그에게 잃어버렸던 평안이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가정의 회복은 성철의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아내 민정 씨의 상처는 깊었죠. 하지만 성철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 대신 행동으로 참회했습니다. 민정 씨에게 헌신했고 가정의 작은 일 하나하나에 감사했습니다. 민정 씨는 남편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가 겪었던 업보의 고통을 인정하며 민정 씨도 고통스러운 용서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두 사람은 외면했던 서로의 내면을 다시 들여다보았고 숨겼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민정 씨는 성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상처는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그 인연을 단호하게 끊어낸 용기를 믿어요. 우리 이제 서로에게 소홀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성철과 민정 씨는 이 파국을 겪으며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깊은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 경험은 두 사람에게 가족의 평안은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라는 값진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성철의 사업상 문제도 서서히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렸던 경제적 기반이 복구되고 회사 내에서의 신뢰도도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업을 청산한 사람이 받는 복이었습니다. 악연을 끊고 진실한 삶으로 돌아왔을 때 현생의 복이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성철은 평온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한 중년이 되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사하는 중년이 되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웃음, 자녀들의 안녕, 그리고 평온한 일상이 그에게는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성철은 고백했습니다. 저는 유진과의 끌림을 끊었을 때 사랑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되찾은 것입니다.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되찾은 것이죠. 그는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비로소 중년의 진정한 평안을 얻었습니다. 성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강렬한 끌림을 운명적 사랑이라 착각하고 집착하면 현생의 복까지 모두 소진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단호하게 끊고 빚을 청산하면 우리는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생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한순간의 쾌락보다 평생의 평안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언젠가 업보의 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성철 부장처럼 용기를 내어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도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